뭐 개념의 양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해보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래서 1과 에너지를 얘기하는데요. 1은 뭐였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힘이 한 일을 계산할 때 1의 양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 여기 방향이 되게 중요했었다, 그치? 힘의 방향 이동거리. 그래서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한 거리고, 이때 힘의 단위 뭐예요? 뉴턴. 그치? 그 다음에 이동거리 단위 미터가 기본이잖아요. 두 개 곱하면 뭐라고? 줄이 되는데, 뉴턴 곱하기 미터 또 뭐 있었어? 돌림힘 단위였지, 그치? 근데 그거는 줄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자 라는 거. 그래서 1 힘의 방향 이동거리,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인데, 근데 일을 하게 되면 힘이 일을 한 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변한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냐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더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일을 받은 물체는 할 수 있는 일의 양, 에너지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위에다 조금만 정리해두면 좋은 게, 자, 1 자체는 이제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죠, 그렇죠? 그 에너지의 종류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 그 중에서도 어떤 일? 알짜힘 일이 뭐였어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었었지. 기억나지, 그치? 그 다음에 외부 힘이 한 일, 공기 저항, 마찰력, 아니면 뭐 어거지로 끌어주는 힘. 이 외부 힘이 한 일이 뭐였어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었다. 요 세 가지가 일단 기본 틀이고요. 그 다음에 일의 양을 계산할 때, 이때 일의 양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그쵸? 근데 힘이랑 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돼? 일의 양이 양수. 그 다음에 서로 수직해. 수직하면 일의 양이 0이고요. 반대 방향이면 일의 양이 음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게 되면, 가령 외부임 같은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만 작용하거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가령 뭐 모터를 달아가지고 끌었다, 뭐 엔진으로 잡아 끌었다 이렇게 되면은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걔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뭐 다른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뭐 열 에너지 이딴 거 써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방향,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을 때 양수 일을 하게 되고, 그 대상의 에너지는 증가. 그다음에 수직할 때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대상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 두 박스의 내용이 요 챕터의 내용에 다야 거의. 결국 문제 풀 때는 요 행동을 수행하면 돼. 힘 곱하기 힘의 방향의 이동거리인데,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같아. 그러면 플러스 에너지가 증가해. 반대 방향이야 에너지가 감소한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뭐였어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이 K 뭐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거든, 영어로는. 그래서 이 K로 표현하고 2분의 1 mv 제곱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 물체에 작용하는 무슨 힘? 알짜 힘이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이 뭐여야 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어야 됐다. 그래서 알짜 힘 하면 나오는 게 F는 MA가 나오잖아. 그래서 MA가 한 일, MAS인데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EAS랑 비슷하게 생겼지, 그치? 그래서 MAS는 2분의 M 곱하기 EAS네. EAS가 뭐였어요? V제곱 빼기 V제로제곱.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계산하게 되고, 알짜힘이 일정한 경우에서 유도한 거지만 알짜힘의 크기가 바뀌는 경우에도 이거는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짜힘이 한 일이 그냥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로 알짜힘이 한 일을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 P,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영어로는. 그래서 포텐셜이 잠재적인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누가 해줄 일? 중력이 해줄 일인 거예요. 중력이 해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기준면으로부터 다른 위치,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을 때,
혹은 이럴 때 가지는 에너지, 혹은 뭐 낮은 곳에 있을 때도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서 얘가 받을 중력이 얼마예요? mg. 그치? 이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이동하겠지. 얼마만큼 이동할 것 같아? h만큼 이동하겠지. 받을 일의 양은 mg. 중력이 해줄 일은 mg 곱하기 h가 된다. 그래서 중력이 일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물체가 우리 중력이 한 일, 누가 한 일이야? 중력 어느 방향인데? 아래 방향이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운동하면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앞으로 해줄 일이란 얘기거든. 중력이 내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다 치자. 그런데 내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1억 원 줘야 되잖아, 그렇지? 5천을 갚았어. 그럼 이제 앞으로 얼마만 주면 돼? 5천만 주면 되지, 그치? 1억을 빌렸는데 5천을 줬잖아. 그럼 앞으로 남은 줄 돈은 5천이 남은 거지. 그래서 중력이 mgh만큼의 일을 해줄 거였는데 2분의 h를 내려왔어. 그럼 2분의 mgh 일을 해줬겠지. 남은 일의 양은 2분의 mgh로 어떻게 돼요? 중력이 해준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뭐한다? 감소한다. 아래로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 감소. 당연한 거잖아, 사실. 그치?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아래 방향인데 중력이 작용하는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 상황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걔가 중력이 일해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또 증가한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 F는 뭐예요? F는 마이너스 kx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용수철이 있으면 원래 길이가 있잖아요, 그죠? 평행 위치. 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힘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왼쪽.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방향, 이런 걸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해요. 기억나지? 돌리빔 얘기할 때. 그래서 평형점에서 벗어났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을 줘요. 그래서 변이가 x라고 한다면 x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준다. 오른쪽 변이야? 그럼 왼쪽으로 힘을 줘요. 왼쪽 변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힘을 준다는 게 탄성력의 특징.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당기는 힘. 이 탄성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중3 때 뭐 했냐면 중력에 대한 일 배웠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중력에 대하다가 against야. 반대하는 거. 그래서 얘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됐어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었죠. 이게 또 마찬가지야. 탄성력에 대한 일, 탄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어떻게 돼?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근데 반대로 탄성력이 일을 하면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 감소하지. 당연하지.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요거 아직 여기 요거 아직 안 했다. 힘 이동거리 그래프 나왔잖아요. 밑부분 넓이가 뭐예요? 이래야. 이게 만약 꼬불꼬불해도 어떻게 돼? 밑부분 넓이를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으로 간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부분 넓이 자동으로 한 1이다. 근데 이때 탄성력은 어떻게 되는데? F는 마이너스 kx인데 탄성력에 대한 일, 탄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준다고 치면 얘는 탄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F는 kx에 대한 일을 해준 거야. 그래서 0에서 x까지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x 곱하기 kx만큼의 일을 해주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되고, 혹은 반대로 이 상태에서 놓으면 어떻게 돼? 탄성력이 해줄 일도 운동 방향 왼쪽, 이동 방향 왼쪽.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P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력에 의해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수철이 평형 위치로 돌아가는 일을 하면 누가 하느냐? 그치?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탄성력의 방향으로 탄성력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 감소. 중력이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 감소. 근데 중력에 대한 일, 중력 반대 방향 위치 에너지 증가. 탄성력에 대한 일, 탄성력 반대 방향 위치 에너지 증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뭐였어?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합이었죠.
뭐 당연한 거고. 이때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가 아니죠, 사실. 외부힘이 없을 때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외부힘이 한 일이 얼마였어요? 얘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고, 이것을 어떻게 따질 수 있냐?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 위치 에너지는 뭐 중력도 있고 탄성력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하자. 2탄 2중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될 거야. 이 세 가지의 변화량을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고, 이건 외부 힘이 한 일인데, 외부 힘이 한 일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0이다.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뭐 이렇게 쉽게 나와 있는데요.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건 뭐 중학교잖아, 사실.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고등학교 문제는 요 느낌보다 더 넘어서 가죠. 고2 물리 문제는. 자연학화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뭐 당연한 거니까 패스.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때 어떻게 되냐? X1으로 변하는 동안 속력이 V1으로 변했다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뭐한다? 증가한다. 증가하여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자,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느 부분이야? 평형점. 평형점인 이유는 알자 힘이 얼마라서? 알자 힘이 0이어서. 그래서 우리 운동 에너지가 가령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에 속도가 증가하는 중이었다가 감소한다 그래봐. 운동 에너지 어디서 최대야? 여기서 최대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가속도 얼마야? 0. 알자 힘이 0이 되어야 돼요. 운동 중에 운동 에너지 값이 최대다. 그러면 얘 무슨 말이야? 얘는 알자 힘이 0일 거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우리 최대치에서 얘기할 때 얘기가 좀 다르잖아. 근데 운동 중, 이 중간에서 위치 에너지 최대다? 운동 에너지 최대다? 그 말은 알자 힘이 0이다. 가속도가 0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들 일단 한번 풀어볼 거고. 뒤로 넘어가서 바로 문제 풀어도 될까요? 괜찮지? 할 수 있어. 다음 페이지에 그냥 141번 한번 풀어볼까요? 별로 어려울 건 없어서. 간단하죠? 100N이지. 그럼 질량 2kg잖아. 가속도 얼마입니까? 50m/s 제곱 맞네요? 기억 맞는 말이고. 그다음 일회량 얼마야? 100N 곱하기 얼마? 몇 미터 이동했어? 5m 이동했으니까 얼마입니까? 500줄이죠. 이거 맞네. 디귿. 이때 다른 힘이 없죠? 그러면 알자 힘 얼마야? 100N. 알자 힘이 한 일이 뭐였어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500줄은 얼마다?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V제곱 빼기 100은 500이다. V제곱은 600이네요. 그러면 10루트 6이겠다.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별거 없죠? 뒤로 넘어가서 쉬운데 142번 해볼까요?
G는 10. 이걸 사실 두 가지 관점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냐 에너지가 사실 조금 더 계산이 더 쉬워요. 더 편해. 가속도 4m/s 제곱 이거 뭐예요? 알짜임 얼마야? 알짜임 얼마야? 질량 2kg이지. 가속도 4m/s 제곱. 알짜임 얼마야? 8N이잖아. 몇 미터 올라갔어요? 5m. 40줄. 운동 에너지 증가량 40줄이다. 알짜임이 현일. 그치? 위치 에너지 증가량 얼마야? 5m 올라갔네? 중력 20N이고 5m. 얘는 100줄 증가하잖아. 자, 그럼 봐봐.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증가해요? 100줄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 40줄 증가하니까 얼마? 140줄 증가하지. 그치? 이거 뭐라고? 외부 힘이 현일. 외부 힘! 중력이랑 탄성력은 외부 힘이 안 들어가거든? 그러면 외부 힘 누가 있어? 우리가 당기는 힘의 크기 F 곱하기 몇 미터? 5m 했더니 140줄이다. 얼마게? F는 28N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알짜임이 얼마이려면 위쪽으로 얼마? 8N이려면 중력이 아래로 20N이니까 잡아당기는 힘은 28N이어야 되지가 확인이 되네요. 니은 답은 5번. 양쪽 방향에 다 맞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별로 안 어려워 보여. 뒤 패스. 좋은데? 146번 해볼까요? 처음에 정지 출발했어요. 다른 힘 없으니까 알짜임입니다.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건 당연한 것이고. 자, 기억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 mv제곱은 뭐야? f0가 얼만큼 일한 거야? 2d만큼 일한 거지. 그치? f0 곱하기 2d. 그쵸? 그럼 v제곱은 m분의 4f0d. 기억 맞아야 되죠. 그쵸? 그 다음 니은 x는 2d에서 운동에너지랑 x는 d에서 운동에너지 비교 어떻게 합니까? 요 넓이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바로 나오지. 얼마야? 몇 배야? D까지는 알짜임이 한 일이 이거고 2D까지는 알짜임이 한 일이 이거야. 몇 배 차이 나니? 자, 높이 똑같지. 그치? 높이 똑같고 그치 맞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요게 요렇게 이거랑 이거니까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2배. 그래서 속력은 얼마일까? 루트 2분의 V가 되겠지. 이렇게 되게 가속도의 크기는 X는 D랑 X는 2분의 5D랑 일단 알짜임이 F1이 더 크잖아. 그럼 D에서보다 X는 2분의 5D에서가 더 크겠지. 당연히 딱 봐도.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어요? F1D를 하는 거지. 그치? 자 봐봐.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속력이 V일 때 운동에너지를 E0라고 해볼까? 속력이 V일 때 운동에너지 E0라고 할게요. 속력이 2V일 때 운동에너지 뭐라고 할래? 4E0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F0로 2D만큼 간 거 운동에너지 얼마 증가해요? E0 증가하고 F1으로 D만큼 가면 운동에너지 얼마 증가하니? 3E0 증가하지. 괜찮아? 사이즈 나오지. 그러면 얘는 F1 곱하기 D는
F0 곱하기 6D예요. 그래서 F1은 6F0예요. 기억, 디귿, 리을. 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납득돼? 그러니까 봐봐.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V 나왔다고 해서 굳이 2분의 1 V제곱 이거 하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여기 2제로고 질량 변할 리가 없으니까 속력이 2배 됐으면 운동에서 4배 된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2제로 1 해요. F0 2D 2제로. 그 다음에 F1으로 D만큼 간 1은 운동 에너지가 320로 증가한 거다. 바로 눈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답은 이제 5번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다음 페이지에서 151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상 아니다. 이거 안 어렵다. 근데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내신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라서 꼭 기억합시다. 일정한 시간 간격. 가속도가 G죠 그냥? 그지? 가만히 놓았어. 자, A에서 C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16줄이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16줄이죠. 그쵸? 16은 2분의 2 곱하기 V제곱, V제곱이 V는 4라는 거. C에서 속력은 3m/s. 그죠? 그래서 기억 C의 속력 4. 그리고 A에서 D까지 우리가 시간이 일정하다 했지, 그치? A부터 B까지 T 걸렸다 치면 B에서 C까지는 또 T 걸리겠고 C에서 D까지 또 T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D까지 우리 속도시간 그래프 윗부 넓이 보니까 변이. 자, 어떻게 됐어요? 닮았지? 자, 파란색 직각삼각형과 빨간색 직각삼각형은 닮았죠? 길이비가 밑변 길이비가 2대 3이면 높이비도 2대 3이니까 넓이비는 4대 9가 나오겠지, 그치? 얘는 16 갈 때 A에서 C까지가 16줄이라면 A에서 D까지는 36줄. B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MGH1이 16줄이면 MGH2는 36줄이래. 그럼 4분의 9배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고, 같은 시간, 우리가 이게 되게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 같은 시간 간격이라고 했을 때랑 같은 구간이라고 했을 때랑 뉘앙스가 많이 다르거든. 그치? 그럼 이동거리가 동일할 때는 일의 양이 같을 거고요. 시간이 같을 때는 속도 변화량이 같을 거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충격량이 같을 거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을 것이다. 기억을 합시다. 오케이? 시간 간격이 같대. 그럼 뭐로 하면 좋아?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 좋아. 라는 거 기억하자. 당연히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오른쪽에 152번 뭐 당연한 건데 한번 해볼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뭐 기억은 당연한 거잖아요. 높이가 줄어드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 리엔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우리 마찰 없다 했다. 공기저항 없다고 하면 이제 빗면이 이 B한테 수직항력이에요. 수직해 이렇게. 요렇게 이 힘의 방향이 요 방향이야. 운동 방향이랑 어떨 수밖에 없냐면 서로 수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힘이 한 일은 0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인 거야. 마찰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빗면이 마찰력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0이 아니게 되는데 마찰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수평면이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 우리 위치 에너지가 어차피 A랑 B랑 어때요? 질량이 서로 같다고 했지. 그럼 얘는 높이가 가만히 놓았잖아요. 속력 동일하겠죠. 그렇지. 같은 높이를 떨어지게 되면 속력 변화량 똑같다. 그래서 얘는 아니지, 속력 제곱 변화량이 똑같다. 소리. 그래서 0에서 V로 속력이 동일할 거고 운동 에너지는 A랑 B랑 어떻다? 같다. 정리는 3번 이런 식으로 풀어줄게요. 니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높이 떨어지면은 동일한 속력으로 떨어질 거지. 동시에 놓았다 친다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너무 쉬운데 154번 해볼까요? 쉽긴 해 사실. 두 줄 Q줄 R줄 나왔잖아. 역학적 에너지 어때요? 같죠? 얘는 mgEh 더하기 2분의 1 m 9v 제곱은 뭐랑 같아? mgh 더하기 2분의 1 m 16v 제곱. 그래서 mgh는 뭐랑 같아요? 2분의 1 m 7v 제곱이랑 같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얘는 그러면 얘는 mg h 더하기 2분의 1 m v 제곱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뭐 요걸로 해볼까? 뭐 어떤 걸로 해볼까? EH로 해볼까? 얘는 mg EH 더하기 2분의 1 m 9v 제곱이니까 mgh를 저걸로 바꾸자. 얘는 7v 제곱을 더해서 여기서 2분의 1 m 14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9v 제곱 더하면 2분의 1 m 23v 제곱이죠. 그죠? 여기는 2분의 1 m v 제곱이니까 mg 라지 h가 2분의 1 m 2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1번일 것 같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7번 한번 해볼까요? 상이라고 돼 있지만 많이 안 어려울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시면 별로 안 어려울 겁니다. 어찌됐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 에너지 할 때도 등가속도랑 이제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떤 툴, 뭐 속력 보이고 이동거리 보이니까 EAS 쓰고 싶을 것 같은데? P에서 Q까지 2A 곱하기 A 곱하기 2D는 얼마야? 4V0 제곱 빼기 V0 제곱이니까 얼마야? 3V0 제곱이잖아요. 그치? 다시 물어볼게. 그럼 2 곱하기 A 곱하기 3D P부터 R까지는 얼마야? 이게 2분의 9V0 제곱일 것 같아.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는 뭐야? 아이고 VR 제곱 빼기 V0 제곱일 것 같은데 그럼 VR 제곱은 뭐예요? 2분의 11 V0 제곱입니다. 오 그러면 처음에 P가 V0였고 얘는 루트 2분의 11 V0잖아 속력이. 그럼 속력이 몇 배 됐어요? 루트 2분의 11배. 그러면 운동 에너지 몇 배 됐을까? 운동 에너지 몇 배 됐을까? 2분의 11배가 된 거잖아. 그쵸? 그래서 R점에서 운동 에너지 E0라고 했죠. 그치? 운동 에너지가 몇 배 된 거라고? 2분의 11배가 됐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는 11분의 2 E0죠. 그치? 여기서 물어보는 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 이퀄 뭐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11분의 9 E0. 5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런 느낌. 그래서 EAS 사용하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예, 뭐 이것도 괜찮아. 어차피 결국에는 EAS 자체가 운동 에너지 변화, 알짜이미 한 일이랑 결국 관련이 똑같이 있거든. 그래서 뭐 그냥 질량을 안 곱했다 뿐인 거야.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 쉬워서 다음 페이지 가보자. 많이 물어보는 게 161번 같은 형태. 161번 한번 해볼까요? 옳지 않은 거. 되게 문제가 친절하다. 자, 뭐 이런 경우 우리가 P에서 Q까지는 힘을 받잖아요. 그쵸? 그럼 P에서 Q까지는 외부 힘이 있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근데 P랑 Q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가만히 놓았으면 속력 0이죠. 그래서 처음에 맨 왼쪽에서 위치 에너지 뭐라고 할래? MGH라고 하고 운동 에너지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MGH지, 그치? 근데 P점에서 위치 에너지 0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MGH지. 뭐 2분의 1 MV제곱 이거 안 필요해. 그냥 MGH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뭐라고 했냐면 높이가 EH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랑 똑같대요. 개꿀. 위치 에너지 얼만데? EMGH고 운동 에너지는 이거랑 똑같다고 했어. EMGH. 역학적 에너지 4MGH죠. Q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4mgh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 이때 F가 mg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 힘이 한 일 mg 곱하기 이동거리 d는 얼마다? 3mgh고 d는 3h겠다. 그래서 2번 틀렸네. 3h. 물체의 속력은 Q 4mgh 운동 에너지 P mgh니까 운동 에너지가 4배라는 건 속력이 2배. 뭐 질량이 늘진 않았을 거니까. 뭐 1번 맞는 말이고. 3번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제 운동량 충격량 얘기로 하면 좀 좋아요. 자, 운동 에너지가 있어. 이게 EK잖아. 이건 또 등식을 유지하면서 분모와 분자에 M과 M을 곱해보자. 그럼 얘는 2M분의
m제곱 v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2m분의 p제곱이 돼서 p제곱은 2m이 k였죠. 우리 이거 언제 썼어? 물질파한테 썼던, 그치? 얘는 p는 그래서 루트 2mk가 됩니다. 그걸 여기다 넣어볼게. p점에서의 운동량은 얼마냐? 얘는 운동량의 크기죠, 정확히 말하면. 2 곱하기 m 곱하기 mgh고요. q는 루트 2 곱하기 m 곱하기 4mgh가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 나가자. 얘는 속도가 운동량이 정확히 말하면 m 곱하기 루트 2gh. 그러니까 2gh가 속도야. 루트 2gh가. 그다음에 요게 p의 운동량이고 q에서 운동량은 2m 곱하기 루트 2gh가 된다. 4까지 나왔어요. 이때 그럼 충격량이 얼마야? F 곱하기 델타 T는 F가 얼마야? mg죠. mg 곱하기 델타 T는 충격량 m 루트 2gh. 그래서 델타 T는 mm 사라지고 g분의 루트 2gh가 돼서 분모에 이제 g가 들어간 형태가 됩니다. 루트 안에. 그래서 요거 맞아요. 이거 맞고 P에서 Q까지 운동 에너지 증가량 3mg. 이거 왜 괜히 했네. 설명해야 돼서 그냥 했어요. 3mgh다. 그래서 2번, 4번 골라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맞죠?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사실 설명하고 싶어서 운동량을 물어볼 때 P는 루트 2mk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P의 크기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이거 운동량 내가 왜 꺼낼게? 운동량 왜 꺼낼게? 자, 힘이 작용했어. 힘이 작용했고 이동거리 알려주면 에너지 변화량을 알 수 있어. 일회양이 나오지. 힘이 작용했고 시간을 알려주면 뭘 알 수 있어? 충격량, 운동량 변화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힘이랑 시간 관련된 건 충격량, 운동량일 거야. 이렇게 가는 거. 근데 힘이랑 이동거리 알려줬어? 그럼 에너지 얘기하는 걸 거야. 라는 거. 힘이랑 시간 물어봐? 그러면 충격량 가지고 운동량. 그 운동량을 우리 달려가서 구할 생각 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4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뭐 하면 좋을까? 별로 165번 한번 해볼까요? 별로 안 어려울 건데 그냥 좀 문제가 개념이 좀 좋아서 어렵진 않을 건데 개념이 좋아가지고 어렵진 않아 진짜로. 근데 개념이 좋아. 그쵸? A, B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다. T잖아. T분의 L이 속력일 거고 T분의 3L이 속력일 것 같아. 그치? 그래서 A점에서 속력을 뭐 V라고 한다면 B 구간의 속력을 3V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이러고 나면 그냥 너무 자명해져요. 그쵸? 자, P에서 뭐 가만히 놓았잖아요. P의 위치 에너지 mgh고 운동 에너지 0이잖아요. 그쵸? 자, B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입니까? mgh지. 그치? 근데 위치 에너지 0이잖아. 운동 에너지가 mgh고 그게 뭐야? 2분의 1 m 곱하기 9v 제곱이야. 근데 Q에서는 어때? 근데 Q에서는 속력이 V니까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3V일 때 몇 배? 9분의 1배겠지. 그치? 그 운동 에너지가 9분의 1 mgh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mgh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는 9분의 8 mgh죠. 운동 에너지 E2, 위치 에너지 E1. 그래서 9분의 1 분의 9분의 8. 답은 3번이에요. 별건 없지? 이거 진짜 별거 없잖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고. 별로 안 어려워. 166번도 한번 해보자. 해는 뭐 상이라는데 난 상 아닌 것 같아. 이게 뭔 상이야 이게.
자, 여러분이 등식 세워야 될 부분은 어디와 어디입니까? A와 B가 자명하게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나왔잖아. 그쵸? 그래서 A는 뭐 가령 3mgh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고요. 그 다음 B는 2mgh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9v제곱이네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등식이? mgh는 뭐다? mgh는 2분의 1 m 뭐야? 8v제곱이다가 나왔어.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3h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1 m 위치 에너지가 24v제곱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 아니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 2분의 1 m 얼마? 25v제곱이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 25v제곱인데 운동 에너지는 0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m 25v제곱이고 2분의 1 mv제곱이 뭐야? 8분의 1 mgh예요. 그래서 얘는 8분의 25 mgh라서 높이가 8분의 25h죠. 그죠? 그다음 운동 에너지. 자, 정지한 아니 여기서 힘 다 받고 나서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 25v 제곱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25v 제곱. 그래서 속력이 얼마야? 5v잖아요. 운동량이 얼마야? 5mv잖아. 근데 이게 충격량 F 곱하기 T다. 4번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진짜 안 어려운데 이거? 이거 너무 쉬워서 이건 진짜 필요가 없어. 상이라는 거 한번 해보자. 100 아니다. 172번 해볼래요? 개념이 조금 중요한 개념이 나와서. 뭐 간단하죠, 그쵸? 자, 처음에 가만히 놨잖아요. 그럼 정지지, 그치? 운동량의 합은 얼마요? 0이지, 그치? 얘가 나갈 때 운동량이 2mv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m 곱하기 2v가 되겠지, 그쵸? 그쵸? 그래서 얘는 최고점의 높이, 자, 여기서 속력이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 mgh. 그래서 mgh는 2분의 1 m 4v 제곱이랑 같구나. 그래서 h는 g분의 2v 제곱이랑 같구나.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뭐 당연한 거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둘 중에 하나 한번 해보자. 174번이 생김새가 유사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을 거거든. 174번 한번 해볼게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공대 가면 본다. 미리 보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문제죠. 나의 그래프가 혼란스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정말 그렇지 않아. 정말 그렇지 않다.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상황에서 이렇게 그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타원 형태로 제시를 한 건데 본질은 어떻게 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값일 때 변이가 0.1일 때 변이의 최대값이 얼마야? 0.2지 그치? 변이의 최대값일 때 속도가 0이잖아 그쵸? 자 2분의 1 그 다음에 K가 얼마야? 20이지 그치? 변이가 최대값이 5분의 1이지 그치? 변이의 최대값이란 게 무슨 말이야? 더 이상 못 빠져나간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속력이 0이라는 거지 그치?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5분의 1의 제곱은 이때는 운동 에너지 0일 거라는 거야. 요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이게 자 변이가 0일 때 속력이 얼마야? 1이지 그치? 이거는 뭐랑 같아요? 탄속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0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1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왼쪽 계산하면 되지 그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0은 10이죠? 10 곱하기 25분의 1 25분의 10 그래서 얘는 5분의 2죠. 5분의 2는 2분의 1 m이다. m은 5분의 4다. 기억이 맞다. 그쵸? 다음 P에서 운동량의 크기. 자 속도 나왔잖아. 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아니지 그치?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이때 변이가 0일 때 변이가 0일 때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였어요? 5분의 4 곱하기 1의 제곱이었지 그치? 얘는 그래서 이때 얼마야? 5분의 2가 뭐야?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야. 자 그치? 이게 언제일 때? 변이가 0일 때 그치? 근데 P는 변이가 얼마야? 0.1이지 그쵸? 자 변이가 최대값일 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일까? 변이가 최대값일 때 2분의 1 K 곱하기 변이가 최대 5분의 2의 제곱 얼마일까? 이거는 5분의 2일 거거든. 운동 에너지 최대값. 그러면 변이가 그 절반 그럼 얼마가 될까? 5분의 2의 몇 배? 4분의 1이겠지. 이게 뭐라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5분의 2에 4분의 3배가 되겠지. 그치? 자, 우리 P는 뭐였어요? P는 루트 2M 2K.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 자, 질량 얼마였어요? 5분의 4. 맞죠? 그래서 얘는 루트 2 곱하기 숫자 너무 지저분하다. 5분의 4 곱하기 우리가 잰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 사라지고 지저분해. 2가 두 번 나왔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자. 그리고 5 두 번 나왔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자. 얘는 어떻게 돼요? 5분의 2 곱하기 루트 3 맞지? 어디 맞네. 디귿 이거 맞겠냐 틀리겠냐? 자, 몇 배였어요? 4분의 1과 4분의 3이니까 3배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멘탈 나가면 어떡하냐? 어떻게 할 거야? 제일 먼저 전략. 디귿 말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왜? P가 전체 최대 변이의 절반이야. 그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몇 배 될까? 4분의 1배 되겠지. 4분의 3 어디로 가? 운동 에너지 가지. P에서 운동 에너지는 몇 배야? 3배야 무조건. 디귿 잘라봐. 그럼 몇 개 남아? 2개 남지. 기억 맞겠어 안 맞겠어? 당연히 맞겠지. 니은 판단만 하면 된다고. 근데 디귿에 대한 판단을 하는 순간 니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해. 루트 2mk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요거는 알고 있어야 쉽게 뭘 할 수 있겠지. 운동량 물어본다면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뒤에 있는 여러분 나 뭐 시킬지 알지? 177번 한번 해보자. 가와 나 상황. 외주
줬는지 알죠? 이렇게 가 그림, 나 그림 두 개 줄 거야. 뭐 어떤 경우에 뭐 세 개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 그림을 왜 줘요? 가에서 알아내는 거 뭐야? 알짜임 0이다 그치? K 크기 바로 알아낼 수 있죠 그쵸? 얘는 아래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mg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kl 더하면 얼마다? 0이다 플러스 kl 빼기 mg는 얼마다? 0이다 k는 l분의 mg 기억은 당연히 맞겠지 요 문제에서는 k 대신에 l분의 mg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요 표형점에서 얼마만큼? l만큼 더 내렸어 새로운 표현점에서 L만큼 더 내렸다.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용수철의 뭐야? 가랑 나에서 서로 같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변형이 다른데 얘는 틀렸고요. 얘는 L만큼 변형되고 얘는 2L만큼 변형된 거예요. 당연히 다른 겁니다.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 몇 배요? 4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기. 그 다음에 가만히 놓은 뒤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오지? 여기 알짜임이 어디인데? 알짜임이? 여기 아니 쏘리 알짜임이 0이 어디? 알짜임이 0인 요 부분에서 나옵니다. 여기 지나갈 때 나오게 되죠. 그쵸? 자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근데 이것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처음에 정지 출발이지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mgl만큼 증가하죠. 그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나중이 2분의 1 kl 제곱 처음이 2분의 1 k 4l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데 이때 뭐가 같아요? 우리 mg로 하는 게 mgl이 편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k 3l 제곱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뭐가 같아요? kl이 mg지. 그치? 그래서 이때 kl 자리에 mg를 쓰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mgl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 다 더해보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l 빼기 2분의 3 mgl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mv 제곱 뭐다? 2분의 1 mgl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v 제곱이 gl이 되는구나. b는 루트 gl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 다 되겠다. 이거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문제 어떤 패턴으로 푸는지 기억해주세요. 가에서 관계식 찾고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사용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제일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 언제 나온다? 알짜임이 0인 부분에서 나온다라는 거. 직선 운동할 때 속력의 최대값은 알짜임이 0일 때 나옵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기억 답은 1번.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숙제는 51페이지까지 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완자 새로 제본에서 나눠줬었던 거는 그거는 뭐 양을 지정해서 제가 주진 않을 건데 여러분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만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석호도 내가 줬지. 그래서 그것도 뭐 본인 판단되는 부분만큼 하시면 되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검사하진 않는데 다 푼 거 저한테 보여주시면 역학 부분 다 푼 거 보여주시면 그냥 PDF 파일로 줄 거라서 그거 여러분 뭐 태블릿 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없으면 내가 재보내줄게. 태블릿으로 풀면 될 것 같아. 이 정도까지 합시다. 근데 한 번 다 푼 건 나한테 보여주긴 해야 돼. 그거는 해야 돼. 한 번은 다 같이 풀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 다음 문제 봅시다.